자,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상당히 선선하지만 날씨는 참 좋은 9월 5일 화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오후 마감 시장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떤 정치적인 흐름 부분들, 물론 정치적 흐름 부분들은 일반 주식시장하고는 너무 많은 해법들이 있고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선택을 하기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기는 쉬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지만 제가 많은 부분들을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다른 부분들로 보면 오늘 제목은 이런 제목을 접어왔어요. 공포죠. 분위기 자체가 1월 점심 때부터 그러고 보면 7월 8월 동안 이런 비슷한 이슈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런 공포가 나왔을 때 어떤 자기의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런 공포 분위기가 됐을 때 이제 자기 스스로를 좀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부분들이 되는데, 공포가 나왔을 때 이걸 이용해서 외인 기관은 분명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리고 이런 공포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매도한 개인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택 부분들, 이런 얘기를 좀 오늘 가름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공포, 매수한 외인 기관,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시장의 33% 정도, 거의 600조 원 가까운 자금을 이미 외국 펀드라든지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역지사주로 대마불사라는 그런 간단한 원리 부분들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은 투자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외국인들이 자금을 유출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이 나오는 그런 인덱스가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급락 부분들이 나왔을 때 국내 주식을 또 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랙록, 세계 넘버원, 넘버탑이죠. 넘버탑의 자산관리회사, 자산 투자 회사인데, 한국항공우주 1.5% 샀고, 또 추가적으로 샀고, 세아제강도 5% 신규 취득을 하면서, 국내 주식 부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식이 쌀 때 밸류 부분들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수급 부분에서 아니면 업종군별로 그 종목군의 악영향 부분들, 단기 모멘텀이죠. 단기 모멘텀, 단기 소음으로 인해서 주가가 싸진 만큼 저가에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가 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시장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바스켓에 담고 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뉴스를 오랜만에 봤더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커지는 전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한 2조 원대 매수가 들어갔다, 2조 원대 매도가 나왔다. 단순히 금액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말은 맞죠.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각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2조 원대의 차익 부분, 거의 한 매도의 거의 90% 이상 정도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금액들은 1900선부터 2400선, 2450선까지 전기전자 섹터에 집중됐던 매수의 차익 부분들이죠. 그래서 물론 그 부분도 전기전자 쪽에도 차익 부분들이 좀 나왔고, 그 비슷한 2조 원대의 매도 부분들이 나왔지만, 성격 자체는 우리가 매도의 성격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차익 실현에 대한 전기전자의 차익 불의 부분, 출의 부분들로만 한정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포 분위기에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공포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주식형 펀드가 환배를 멈추고 2달 연속 자금 유입 부분들이 좀 되고 있어요.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펀드 환매 부분들이 멈추고 유입이 되면 하반 경직의 어떤 저가 매수 부분들, 펀드 쪽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노동절로 휴장이었습니다. 휴장이 되고 보니까 이제 한미 FTA 관련돼서 폐기한다 말이 많죠. 나프타도 지금 동일한 전략 부분들을 쓰고 있어요. 나프타 폐기해버린다 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문구 부분들이 좀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는데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미 FTA 뭐 철회 시장에서 뭐 너무 보수층에서는 물론 기존의 정책적인 부분들로 체결되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체결된 이후에도 지금 현재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숙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심리적으로 수급상으로라든지 조금 뭡니까 마이너스는 요건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기계, ICT 쪽에 타격 부분들이 조금 크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 업종 부분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전체 수출의 한 30% 이상 중반 정도 차지를 하기 때문에 한미 FTA 저는 모르겠어요. 그 철회될 가능성은 거의 90%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지금 북핵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럽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팩트 부분들을 보려고 했을 때 거기서 뭐 수소폭탄 위력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해외 쪽에서도 보면 이럴 때는 국내 뉴스보다는 해외 쪽의 뉴스 부분들을 팔로잉을 하셔야 되는데 보면 뭐그 군사적 옵션 이번 주 뭐 9월 9일까지는 커지긴 하겠죠. 창군일이니까 커지긴 하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보는 부분은 그 두 번째 금융규제, 특히 원유까지 포함한 경제 제재의 어떤 드라이브 쪽으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의 인덱스라고 가장 큰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엔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엔화라든지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전체적인 글로벌 전체적인 영향 부분 줄 때 상당히 민감한 거고 요즘에는 그 엔화가 제일 민감해. 아무래도 이제 일본도 거기에 연관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으로 볼 게 이제 가장 그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는 CDS겠죠. CDS 같은 경우는 65 정도 해서 물론 지난주 대비 반등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지난 8월 달에 북미 마찰 부분들이 있을 때 최고치가 70이었어요. 근데 65 어떻게 보면 북핵 이슈가 더 큰데 그때보다 그 수치는 더 낮게 시장에서는 지난번보다는 좀 더 낮게 이 리스크 부분들을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장 휴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유럽장도 보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로 하락 부분이 나오다가 저가 매수 부분들로 상당히 꾸준하게 좀 나왔고 유가는 47달러 정도 선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떻게 보면 이 리스크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일단 끝날 수 있는 가능성 말씀을 드렸죠. 지수가 물론 이제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 때문에 뭐 창군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걸 이용해서 변동성 전략 부분들을 진행할 가능성 자체가 크지만 우리가 2300선이라는 기준선 2300선이라는 기준가 부분들을 잡아놓고 그 가격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하락 부분이 나올 때 역발상으로 선발대 정도 보내는 그 전략 계속적으로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부분들은 그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개별 종목군들의 이슈 부분들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이제 9월 달이 되면서 뭐 한미 FTA도 중요한 부분이고 나프타도 얘기를 중요하지만 가장 1순위로 지금 보는 게 어제 연설에서 보면 세제개혁안이었어요. 그래서 한미 FTA라든지 나프타 관련된 얘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세제개혁안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 엉뚱한 데서 먹고 엉뚱한 데서 화내는 그런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맞고 저기에도 분풀이 한다. 미국 자체적으로도 보면 공화당 자기들이 뽑아준 지지 정당이었던 공화당도 컨트롤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트럼프 케어도 통과 못 시켰죠. 하나 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해외 이슈를 가지고 국내 지지층들에게 어떤 또 다시 표심을 얻거라든지 어떤 지지를 유발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 미국의 멕시코 국경세 그 다음에 그 아프가니스탄 파병 그 다음에 이제 한미 FTA 뭐 철회 나프타 철회 뭐 이런 강공수를 둬요. 뭐 고도의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뭐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월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엉뚱하긴 하지만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트럼프는 일반수를 두는 게 아니라 판 자체를 일단 흔들어 놓고 위아래로
변동성이 클 때 그렇죠. 위아래로 막 흔들어 버리면 나가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자기는 어차피 자기가 흔들기 때문에 밑에서 저가 부분들 위아래로 흔들고 특히 아래 부분들 크게 흔들 때 손절배 물량들이 나올 때 물량 받고 다시 돌려버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략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쓰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는 9월 달에는 가장 1순위가 세제개혁안 통과 힘들겠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거 가지고도 분명히 외국인들이 출렁거린 부분들을 만들 수 있고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시해 뒀던 것처럼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도 물론 크죠.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 뭐 FMC라도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지만 그거는 9월 7일이라든지 9월 뭐 중순 정도에 두 회의가 있지만 그렇게 크게 무리한 정책이 나오기는 현재 글로벌 전체 분위기상 조금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9월과 10월 달에 글로벌 매크로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세제개혁안하고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거에 많은 포커스 부분들을 1차적으로 할 예정이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개발 업종군별로 특이사항들 어제 이제 지금 IFA하고 이제 이번 달에는 MWC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쪽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특이 기술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권을 계속 키울 가능성 자체가 크다. 하만하고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했고 빅스비를 인수를 하면서 이 두 개의 교차점 AI 개인 플랫폼 주도권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알렉사도 마찬가지고 통신사들도 마찬가지고 AI 기능이 탑재된 오디오를 제품 첫선 부분들 좀 했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쌓을 거예요. 그리고 LG 이노텍 그 V상봉 듀얼 카메라 그 다음에 아이폰 차기 모델이 이제 나오고 싱가포르 국부펀드도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5%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 요즘에 보면 그 뭐 사드 관련된 부분에서 롯데마트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죠. 사드가 지금 이번 주도 추가 설치 부분들 좀 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중국 배터리 쪽에서는 이번에도 또 통과를 못 시켰어요. 통과를 좀 못 시켜서 그렇지만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충청도 역할 부분들을 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물론 그 과정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렇게 보시고 네이버가 통번역하고 예약까지 하는 의료관광 플랫폼 부분들 만든다. 이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뭐 원격 진료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전략 정책적인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의료관광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화장품 잘하고 그다음 의료관광 잘하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들일 수 하나의 수단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정부 주관의 의료관광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을 참여를 한다 라는 얘기 드리고 K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가 출시가 되면서 여기 시장에서 하나가 더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금융하고 SK텔레콤하고 손잡고 핑크 출시 그래서 SK텔레콤 고객 대상으로 일단 적금 혜택 부분들을 최대 플러스 알파 주고 해외 송금 대출도 조만간 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핀테크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삼성의 SLP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기술 관련된 부분들 얘기 드는데 PCB 업계 뭐 코리아 서킷 대덕지에서 이스페타시스에 삼성전기 포함해서 한 2천억 정도 규모 투자 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기판 PCB 기판 자체가 SLP 쪽으로 들어가기로 이미 결정 부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라인에 들어가는 회사 기본의 PCB 업체 중에서 라인에 들어가는 회사하고 못 들어가는 회사 또 향후에 차별화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커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합의 영향으로 정유 공장이 지금 뭐 다시 재가동 부분들이 좀 되면서 가솔린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정유 공장이 스탑이 되면서 에틸렌 가격, 부타디엔 그 다음에 ABS라든지 석유 화학 제품의 줄줄이 지금 급등 부분들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하락 부분들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유가, 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종목군들이 반응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쪽 관련된 뉴스 보면 하나 체크해 드리면
중소형 OLED 신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좀 진행되고 있어요. LCD 쪽도 마찬가지고 OLED 쪽도 지금 대략적으로 한 30조 원 정도 이상 투자가 좀 되고 19년도부터 본격적인 양산 부분들을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CD는 이미 넘어갔고 OLED는 아직까지 기술 격차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투자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쪽 LCD라든지 OLED 쪽에 대한 해외 특히 중국에 대한 매출 부분들을 올리고 있는 회사, 최근에 뭐 테크윙이라는 회사가 이걸로 인해서 주가 부분 반등이 좀 크게 좀 나왔었는데 이런 모멘텀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시장 자체에서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만 각계전투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권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외인 기관은 공포에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디 쪽일까요? 이 부분으로 금일 9월 5일 화요일 이슈민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저녁,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